전년도 재무상태표, 대차대표로 돼 있죠? 재무상태표고요. 이게 새로운 이제 만들어진, 그러니까 재작년 거, 작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변환되느냐? 기본적으로 여기는 현금 있죠? 그죠? 이 현금은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현금이 감소했죠. 그죠? 그러면 이 현금에서 500에서 요를 감소시키면 현금이 250 남겠죠? 현금이 250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현금 부분에 관련돼서는 현금 흐름표를 통해 가지고 이 재무 상태표가 바뀌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이익잉여금, 이제 이 부분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에서 기본적으로 매출 비용 빼서 당기순이익 나온 부분이 전년도 이익잉여금에 더해지고, 당기순이익이 더해지고 배당 한 개 있으면 빠지고 남은 게 이렇게 이쪽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 있는 요 정도는 단순한 흐름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맨날 미처분 잉여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처분 잉여금을 줄여야 된다. 줄이게 되면 회사의 주식 가치가 떨어진다. 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퇴직금, 배당 제대로 받아가셔야 되고, 급여도 뭐 정상화 시키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기본 스토리예요, 이거. 뒤에 가서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특별한 내용이 아닌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뒤에서 결과를 보시면, 이 컨셉만으로도 법인 영업하는 걸 할 수 있겠다. 이런 케이스라고 한다면 규모가 작은 회사가 아니라 큰 회사도 똑같이 적용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어떤 기준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대차대조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방금 설명드렸던 그걸 그대로 지금 화살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어떤 흐름이다. 그다음에 이제 재무 비율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 뭐 회전율, 그 다음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이런 것이 갖고 있는 기본 의미 살짝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 이율의 기본적인 객관적인 기준선이 있을 거예요. 우리 뭐 부채 비율은 몇 퍼센트 보통 기준 잡아요? 뭐 200%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어떤 데는 600%도 괜찮아요. 그쵸? 아까 그거는 그냥 일반화된 산업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얘기인 거고, 그 업종의 평균이 뭔지를 알아야 높니 낮니 얘기할 거 아니에요. 크레탑에 보면 기본 업종 평균, 산업 평균은 나와 있어요. 그쪽 산업 관련돼서. 업종 평균이 없죠. 산업은 맞는데 업종이 아니니까 조금 많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럼 업종 관련된 평균 자료도 있어야겠죠. 그 자료는 제가 구해가지고 비교해서 놓을 거예요. 그럼 그걸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할 수 있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가만히 앉아있어도 되는 건 없으니까 그거를 FC님들 할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것도 잘 전달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항목마다 스크립트를 따로 해서 다 설명표를 붙여드리고 싶다. 뭐 단계적으로 이제 해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유동성 비율, 유동성이라는 단어에서 현금화되는 비율이니까 기본적으로 지급 능력을 나타내겠죠? 상식선에서. 장기 지급 능력은 안정성 비율, 수익성은 수익성 비율, 활동성은 활동성 비율, 성장성은 성장성 비율, 생산성은 생산성 비율이에요. 이 비율들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를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객관 기준, 그 다음에 산업이나 우리의 어떻게 보면 동종의 비율, 그것만 갖고도 이 회사 거 보니까 대충 회사를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는 거죠. 대표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대표님 회사는 왜 기본적으로 같은 업종에 비해서 이 비율이 낮으신데, 그 낮은 게 보니까 비용 항목을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과다하게 나가시는데 왜 그러신가요? 뭐 이런 얘기하면 대표 자기는 많이 나가는지 몰랐죠. 저도 지금 지출 비용이 꽤 많이 나가는 게 무슨 비용이 많이 나가냐면 고양이 사료 비용이 많이 나가요. 저는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제 기준 차에도 고양이 사료가 있고 캔도 있고 사료도 있어요. 그게 도둑 고양이 용도예요. 와이프가 도둑 고양이를 밥을 주고 제가 여기 온다 그러니까 거기는 좀 시골이지 않냐. 가면 고양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 밥을 좀 챙겨줘라고 지금 차에 지금 챙겨놨어요. 이 비용이 장난이 아니게 많이 나가요. 집에 있는 저희 고양이들 비용보다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기부를 좀 하래요. 그 해니? 남자 배우 이름 다니엘 해니? 그 친구가 1년에 그 사료를 1000개인가 큰 거를 기부를 한대요. 자,
자기는 다니엘 헨리는 아니니까 1년에 10팩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어찌됐건 간에 내 개인 지출 비용에서도 그 비중이 높아요. 근데 옆에 봤더니 다른 사람은 그 정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교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걸로 보면 여기 유동 비율 다 식은 나와 있고요. A사는 150%인데 산업평균이 120%예요. 그럼 평가를 어떻게 해요? 양호하네. 그죠? 당자 비율 50인데 85예요. 당자 비율이 50%인데 85가 평균이에요. 더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불량하다. 현금 비율이 10%인데 20%좀 불량하다. 순운전 작업 비율이 15% 10%인데 양호하다 더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대화의 핵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대표들은요, 내 몸과 관련된 거를 의사랑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큰 병은 아니지만 나는 어쨌든 그 부분들이 가렵고 내가 이게 맞는 건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상대방의 관심도고 관심도를 끌고 들어가는 게 사실은 셀링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장기적인 것도 부채 비율, 여기는 160%인데 100%니까 불량한 거고요. 자, 부채 비율 아까 200% 보통 얘기한다 그랬는데 160%니까 대표님 회사는 부채 비율이 아주 좋으시네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 평균 또는 더 디테일한 업종 평균까지도 비교를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을 같이 비교해 주는 게 훨씬 더 얘기가 좋다. 왜? 그래. 제 지금 아는 그 애 중에 몸무게가 지금 160kg 나가는 친구가 있거든요. 주말마다 보는 친구예요. 원래 씨름 선수였는데 뚱뚱해요? 제 작년 말에 2달 동안 20kg 뺐어요. 걔 만나서 내가 맨날 하는 말, 와, 너 날씬해졌다 하면서 막 볼때기를 막 저보다 키가 커요 또. 잡아 뜯거든요. 그 전과 비교를 해줘야죠. 일반 기준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비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0%가 불량한 거로 보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은 불량하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가 불량한지는 좀 애매하죠. 그죠? 어느 정도에 의해서 그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가 달라질지에 대한 좀 약간 델리케이트한 그 부분들이 있겠죠. 그거를 내일 또 보여드릴게요, 레포트에. 그거는 우리나라 5대 평가회사가 있습니다. 신용평가회사. 거기에 공통된 분모로 쓰고 있는 기준, 그거에 의해서 어느 항목은 B-, 어느 항목은 CCC+, 어느 항목은 A 이런 것들이 나오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항목을 점수별로 다 쪼개놨거든요. 우리 자료를 집어넣으면 그 자료에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빨간 표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FC님들이라고 하면 그걸 설명드릴 때 빨간 칸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죠. 지금 회사의 기본적인 신용 등급을 까먹거나 회사에 대한 신인도를 떨어뜨린 거에 주된 애는 얘 때문입니다. 얘를 봤더니 차입금 의존도예요. 차입금 의존도에 해당되는 식이 있잖아요. 식 중에 위의 부분을 떨어뜨리면 해결점이 됩니다. 그럼 위의 부분에 해당되는 거에 계정 과목을 따라가면 그 계정 과목은 대표이사님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없애셔야 됩니다. 그게 솔루션이에요. 우리가 학습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세무서 회계사가 되고 경험이 한 5년, 10년 쌓여서 능력자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려면 다 굶어 죽잖아요. 그쵸? 그 앞단을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잘 배달하는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딜리버가 되게끔 만드는 게 실제는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지점장님의 역할, 본사의 역할. 그쵸? 자, 그렇다. 이 정도 보시고요. 자, 건전성 관련된 비율도 똑같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회전율과 관련된 부분들 다 나와 있고, 이익률과 관련된 부분들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다 나와 있고. 자, 실제 사례 분석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유동 비율 25%, 비유동률 180%, 비유동 정기자율 150%. 이제 두 회사를 비교하자. 이런 건데, 부채 비율은 A가 양호하다. 부채 비율은 A가 25%, B가 125%가 양호하죠. 두 회사를 비교한다면. 그 다음에 단기간 지불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 비율은 B 회사가 양호하다. B 회사가 B 유동 비율은 양호하네요. 그렇죠? 자, A사는 작년 이렇게 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준을 놓고도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어느 회사가 좋을 수 있어요. 제가 내일 보여주는 표에도
어떤 요소는 A예요. 어떤 거는 D가 돼 있어요. 그럼 그 D인 것 때문에 전체적인 아까 제가 TOC 제약 경영이 얘기 드렸죠? 중간에 10m밖에 안 되는 그 구간에 협소한 부분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긴다? 그 회사의 기본적인 리스크는 낮은 쪽에 수렴한다. 그 부분을 개선시켜주는 게 전체적인 경영 컨설팅의 핵심이에요. 그게 경영 지도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컨설팅이거든요. 자, 이게 왜 꺼졌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재고자산 부풀리기 얘기인데, 자세히는 안 들여다보고 개념으로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가결선 단계에 만났어요. 그죠?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냐는요,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한번 볼게요. 예전에 어떤 컨설팅이 있었냐면요, 제가 보험 가입시켰었던 것 중에 경영이 전기를 가입시킨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무역회사인데 이익률이 60%예요. 네, 그 다른 데서 수입하는 데가 초기에 없었거든요. 그 화학 재료 같은 거 수입하는 데인데 당분간 한 2, 3년 동안은 거의 이런 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제 컨설팅 할 것도 없어요. 비용을 좀 떨어야 되는데 떨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경영인 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할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해석했을 때 결론을 짓고 경영인 전기를 가입시켜드렸죠. 그리고 호텔에서 사인하고 호텔에서 밥 얻어먹고 그냥 나왔고 다시 본 적이 없어요. 그 대표랑. 전화는 몇 번 통화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회사는 법인세를 줄이고 싶은 게 욕구였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솔루션을 줬어요. 그게 옛날 영업 방식이에요. 아주 옛날이거든요. 꽤 한 거의 7, 8년, 한 10년 됐나?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가 회사가 문제가 생긴 케이스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퇴직금 같은 경우 플랜을 제시를 해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금 우리 중간정산 했었잖아요. 중간정산으로 가져갔더니 회사의 이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졌죠. 재무의 수익성 비율이 확실하게 떨어졌겠죠. 그 회사하고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수익성이 기본 이걸로 나오니까 대출을 유지하고 있다가 수익성이 떨어져 버리면 불안해지죠. 야, 이거 뭐 퇴직금 한번 처리했는데 회사가 휘청거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관계 회사나 여러 가지 벤더나 기타 등등 관계들도 마찬가지예요. 외상으로 주던데도 외상을 끊어야 되는 어떤 상황인 거고요. 앞으로 서비스하고 싶은 것 중에 뭐가 또 하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된 업체들 있죠. 그 업체를 개인이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본사 차원에서 관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거래처들도 등록을 시켜서 거래처의 부실 위험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혹시 받을 돈이 있는데 이 회사가 부실한 징후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대표님한테 바로 문자 보내드린 거죠. 그 물건대 받으실 그 A라는 회사에 받을 돈 있으면 빨리 가서 첫 번째 줄 서가지고 받으시라고. 회사가 지금 부도 날 것 같다. 이런 거. 그런 서비스도 해드리고 싶은데, 글쎄요. 언제 될까? 올해 안에 될까?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할 게 많아요. 조금 단계적으로. 근데 그 인원이 또 아까 뭐예요? 추가적인 리소스 없이 뭐 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좀 이렇게 우리 그 의사결정 라인들이 많으니까 조금 시간이 또 좀 이렇게 렉이 걸려서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빨리빨리 또 준비가 되거든요. 좀 도와주시고요. 자, 그래서 연말 정도 딱 됐는데 세금만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걸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좋은 게 없다. 우리는 항상 중립적인 관점에서 상대방한테 목적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법인세만 안 내면 돼. 알았어. 그냥 경영정기 가입시켜 드릴 수 있지만 본인은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기본적인 금융거래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용관계가 필요해. 아, 그래요? 어느 정도 등급이 기본 등급으로 유지돼야 된다. 그 등급? 그러면 그 등급에 맞는 수준까지만 이익을 조절하는 수준이 돼야 되겠죠. 맞죠? 또 회사가 기본적으로 올해 손실이 좀 나야 되는 어떤 결과적으로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연말이 됐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 손실이 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떤 액션을 할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에서 플러스를 나오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을 늘리면 되죠. 매출액 함부로 늘릴 수 있어요? 함부로는 아니더라도 늘릴 수 있는 정책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내년도 1월 한 5일쯤에 기본적으로 물건을 납품하고 받아야 될 그 업체, 가까운 업체면 전화해서 야, 그 나 연초에 해외여행 가야 되는데 물건 좀 미리 좀 보내면 안 될까? 보내래.
야, 근데 세금 계산서도 좀 미리 좀 발행해주면 안 될까? 알았어. 그럼 끝나죠. 목적과 이유가 있으면 방법을 찾는데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미리 점검을 못하면 그 액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산 메뉴도 넘어갔어요. 결산했어요. 마이너스 빵꾸 났어요. 그 조그마하다고 생각했었던 거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뭐 상환 압박 들어왔고요. 어디에서 등급이 떨어져 가지고 기본적으로 입찰하실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끊긴다 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시간이 많이 다 됐나요? 아, 너무네요. 제가 여기 시계가 하나 있으면 좋기는 한데 저기 있군요. 자, 그래서 그렇다. 요 여기까지 마무리 해볼게요. 그러면 매출은 그렇게 됐죠? 근데 매출은 손대는 건 나 이외의 외부에 있는 관계자와의 관계잖아요.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매출 원가를 좀 낮출 수 없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매출 원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아까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고 자산 자체하고 매출 원가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되게 깊이 또 같이 공부하면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지금 별로 재미없잖아요. 근데 사실 되게 재밌거든요. 기말 재고라고 하는 것 자체를 줄이면 매출 원가는 늘어나고요. 기말 재고를 늘리면 매출 원가는 줄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이면 매출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재고 자산을 늘리면 돼요. 그럼 이익이 더 많이 생겼죠? 한 번은 넘어가잖아요. 그게 계속 분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1년 지나고 다음 연도가 되면 다시 제자리로 다 바꿀 기회가 와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지 막 써라. 걸리면 송금불산이 되고 개인에게는 상여 처리된다. 이게 있어요. 함부로 써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다가 아니라 일부라도 요것만 써서라도 넘기자라는 어떤 전략들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 그게 대표가 고민하는 부분이니까 당장에. 타이밍마다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0분 쉴게요.